방제할 때 시간 절약되는 거, 노동 절약이 제일 크죠. 비용면에서도 잘만 활용되면 농약보다 싸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적인 깨끗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컨설팅을 하면서 예찰 지원을 해드리면서 사장님들이 꼭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에 있는 토마토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 토마토 농사는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뭐 그런 대로 무난하게 넘어왔습니다만, 이제 작게 끝날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토마토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식을 언제쯤 하신 거죠? 이게 12월 중순에. 그러면 2020년 12월 중순쯤에 네. 처음으로 정식하신 거고, 이제 토마토를 농사는 처음 하신 거죠? 아주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아요. 근데 한 20년 전에 한번 하다가, 그때는 친환경을 한다고 고생만 하다가 그만뒀어요. 요즘은 친환경 인증 같은 게 제대로 돼가지고 대우를 받지만, 그럴 때는 혼자 뭐 유기농업 한다고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만 접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파프리카를 좀 하다가 시설이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난방비도 부담되고,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온도가 낮은 토마토를 했죠. 여기서 올라온 총 매출이 8,000쯤 되겠다. 8천만 원. 3평에 8천만 원 정도 매출에서 파프리카 할 때 얼마 정도 나왔어요? 파프리카는 한 1억 한 2천 정도. 해충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올해 이제 지나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아까 미리 좀 구매를 해가지고 예방적으로 좀 그걸 끓여 놓으면 훨씬 수월하게 방제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가만 보면 농약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방제할 수 있겠다. 천적 방제의 가장 큰 좋은 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방제할 때 시간 절약되는 거, 노동 절약이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 비용면에서도 잘만 활용되면 농약보다 싸게 되죠.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적인 깨끗한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약을 쓰면 되지만 이 천적 방제를 좀 미리 방사를 하고 관리를 좀 해주면은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좀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천적 방제 쭉 쓰실 거죠? 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게 겨울에 들어갈 거니까 내년에도 아마 할 겁니다. 파프리카나 다른 작물 하셨을 때는 어떤 해충 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심고 나면은 진딧물, 송채, 담배가루이 이 세 가지가 그냥 집중으로 생기는데, 지중해 1위 용해를 쓰셔서 총체벌레 방제도 해보셨고, 한번 해서. 그때 좀 많이 풀어놓으니까 또 이거 아유, 초반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한번 했어요. 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중해 일용해하고 에코노르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입에 이제 만져보시면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천적이 우선은 이제 그 지중해 일용해가 조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고 품종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도테랑이나 뭐 이런 일본 계열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면서 이 끈끈하게 묻어져 나오는 것들이 덜하기 때문에 천적이 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그런 정보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현재 가루이 천적으로는 그냥 이제 존벌류, 그러니까 온실가루이 존벌이나 황혼 존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총체벌레는 우선 현재 뭐 에코노르제도 일부 적용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제 그 꽃가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꽃의 형태라든지 이 부분들 때문에 좀 그 적용 사례들이 좀 토마토에서는 없습니다. 토마토의 재배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육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충이 발생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는 초기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육묘 과정에서도 해충이 붙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 예찰이라는 부분을 하신다 하면 그 초기 발생이라는 거는 한 마리가 있어도 초기 발생이고 10마리가 있어도 초기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적을 그때부터 이제 소량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발생된 부분, 예찰된 부분에다 소량으로 천적을 투입을 해서 잡기를 진행을 하시면 그 외에 이제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제 방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적을 한번 구입해서 넣으시게 되면 최초 방사를 하시고 2주 간격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연속으로 넣어주시는 부분이 가장 좋고요. 매일 예찰을 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 면적을 이게 동수가 7동. 7동이면 하루에 한 동 정도만 예찰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도 일주일 동안 해충이 번지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루이들이 지금 사장님 계속 유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인하실 때 작업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이 예찰 활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루이 밀도가 많다 그러면 트랩을 위에다 걸어주시고 요 폭에 많다 그러면 요 줄기에 많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걸어주시고 입작업도 해주시고 이 줄 있지 않습니까? 이 줄 줄에다 집게를 하나 꽂아가지고 줄에다가 왜냐면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이 중간에다가 혹은 끈을 유인끈에 카드 걸어놓은 데를 매듭을 지셔가지고 그늘진 데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사장님이 옮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습도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그렇죠. 없어도 안 너무 되고. 과습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왜냐면 너무 과습하면 이 번데기에서 깨어나올 때 이 습을 먹고 있으면 또 얘네들이 입을 이렇게 번데기가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뚫고 나오거든요. 이걸 작업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딱딱해서 뚫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화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참 그리고 이게 활동 범위가 활동 반경이 얼마쯤 활동 됩니까? 반경은 저희가 이제 그 봤을 때 200평에서 400평에 이 한 박스 50카드가 들어있는 걸 보시면 여기다 설치를 해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이 있다 하면 온실 끝까지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골고루 해서 50카드를 가지고 한 동에 50카드를 붙여주십시오. 혹은 두 동에 50카드를 붙여주십시오. 해갖고 그 평균 거리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한 4m에서 뭐 한 10m 사이 하나씩 걸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에만 그러니까 만약에 온실가루이나 담배가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요 부분에 있다 하면 요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걸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쪽에나 정착이 되면 또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서 천적을 활동하는 부분들이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또 소량으로 구매하셔서 또 필요한 자리에는 걸어주셔도 되고 사용하신 천적은 기생성 천적이라고 해서 온실가루이 유충 몸에다 알을 낳거든요. 그럼 거기다 기생을 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천적이 깨어나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매년 발생하는 자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10몇 년 이 천적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그 경험상 보면 해마다 가루이가 발생하는 자리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방대를 하시고 혹은 그 자리에다 천적을 먼저 걸어주시는 게 예찰에 의한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